오늘 음량기기에 약간 오작동 에러로 아침에 찍어야 할 유튜브를 지금 저녁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바라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아니요, 그 전에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는 게 더 순서인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찍다 보면 저는 시나리오가 있는 상태에서 찍으면 그건 강의가 되는 것이고, 그냥 제 머릿속이나 제 하트 속에서 그때그때 순리로 일어나는 가치를 설명해 올리는 걸 강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보고 하는 걸 즐겨하는 도인이다 보니까 주로 하다가 옆에 샛길로 잘 빠져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제 밴드를 참고해서 몇 줄 읽어가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명제 자체가, 제목 자체가 도인의 관점으로 바라본 세계사의 이해입니다. 독해라고 해도 좋고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으면 그건 단연 1위가 단연코 성경책입니다. 한 25억 부 정도 팔았대요. 그게 5억 부가 1973년도 수치니까 지금 2022년도 수치로 보면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 세계 출판협회에서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25억 부까지는 기록이 있으니까 90년도 초까지 22년도면 성경책 부수가 한 50억 부는 나간 걸로 저는 유추합니다. 그것이 단연코 1인데 거기에 버금가는 책이 지구촌에 하나 있습니다. 사상과 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주의처럼 신시주의 이런 걸 칼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데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성경책에 버금갈 만큼 위대한 역작으로 지구인들이 여기고 있는 최고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어린 왕자 같은 거, 프랑스가 나온 보석,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 같은 책도 2억 부가량 팔리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해리포터 시리즈,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이런 원작들이 5억 부, 뭐 8억 부, 9억 부, 10억 부 이렇게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성경책을 능가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위대한 역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완하는 가치체계이면서 가장 영향력을 받았던 사상가가 칸트고 그래요. 헤겔이고. 물론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나이 차이는 많이 나요. 18세기 후반부부터 19세기 중간까지 걸친 그렇게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는 사상가들이니까 그 칼 마르크스도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칸트의 사상과 가치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는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헤겔의 변증법에 기인해서 또 헤겔의 변증법을 참고해서 엄청나게 위대한 사상을 하나 접목하기 시작하는데 헤겔의 변증법은 제가 자주 쓰는 밴드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도올 선생님이 김용욱 교수가 그 토마스 아퀴니스라는 그 종교학자 얘기, 신학자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저는 로버트 서먼 교수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그 석자 교수하는 유발 하랄이라든지 또는 저는 사상가는 뭐 철학가는 그 정도 하고 종교인은 달라이라마부터 틱나한 스님 여러 가지 국제 정서를 다룰 때는 조금씩 그분들의 말씀과 사상의 철학을 가치를 인용하는 적도 가끔은 있습니다. 저 또한 로버트 서먼 교수가 인용을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인데 루돌프 슈타이즈라는 신지학을 창시한 신지학, 신기하고 신비로운 묘한 그런 수련법, 그래서 성직자들끼리 그게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하고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얘기와 말씀은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오늘은 도인의 시각으로 혹은 관점으로 바라본 세계사의 이해, 흐름 뭐 이런 거니까 잠시 칼 마르크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보완하는 가치니까 잠깐 나중에 말씀 올릴 거고, 국부론도.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무너진 마당에 작금에 그 자본론이 무너졌다라는 건 마르크스의 뿌리가 사회주의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해겔의 변증법이 제가 인용할 때는 두 가지 텍스트가 있는데, 하나는 대화의 기술이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건너가는 다리와 실질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그것을 나누기만 하고 브릿지 역할로 다리로 함께 쓰면서 방편론으로 사용했던 건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 대화의 기술이라는 하나의 측면도 있고, 해결의 변증법은 또 정반합, 그러니까 정론이 있으면 반하는 원리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정반합이니까 두 가지 학설이 합쳐지는 것, 이렇게 해서 끝없이 변화하는 것, 이것이 해결의 변증법의 핵심 뿌리입니다. 그런데 변화하는데 어디에서 칼 마르크스가 인용을 하고 그 자체를 굉장히 숭상하고 좋아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이질감을 느끼고 배척을 하기 시작하냐면, 변화하는데 절대적인 의지가 도와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칼 마르크스는 사상과 철학 자체가 물질에 닿아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그리고 물질의 균형과 분배, 평등, 이런 것이 사상적 철학 가치로 평화롭게 펼치고 싶었는데, 갑자기 신의 제3의 대비되는 3인칭, 나가 1인칭이고 너가 2인칭일 때 3인칭에 대비되는 가스의 원리로 절대의지를 갑자기 꺼내버리니까 정신학적 측면으로 거기서 멘붕이 온 거예요. 좋아하는 사상가였는데 해결의 변증법이. 그래서 그것을 유물론전 텍스트로 두 가지를 접목해서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전, 그때 동시대 때 19세기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세 가지 측면을 국제 정서를 다룰 때,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역사, 히스토리 안에 사회, 종교, 그 다음에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파괴적인 전제, 이런 뿌리는 총 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만 부각시켜서 한 4강 정도까지 잘 인수분해해서 장르를 자르고 나누어서 설명해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역사적인 측면이 있다면 오늘 경제적인 측면만 4강으로 다룰 것이고, 그 유물론전 변증법을 만들어낸 배경을 설명해 올리는데, 칼 마르크스는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레닌, 마르크스, 레닌, 사회주의 이렇게 방정식처럼 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동의는 해드리는데, 지구 역사에 보면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의 뿌리이기 전에 그런 이념을 정립하고 만드는 장본인은 맞아요. 레닌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니까 독일의 신학자, 철학가 정정할게요. 독일의 철학가이지만 신학자는 아닙니다. 칼 마르크스는 경제학자는 주지의 사실이고, 따라서 그분들이 펼치고자 했던 절대의지에 귀속시키는 것, 이거 반대 개념, 정반합의. 그래서 그 우리 미에르 화이바처럼 비슷한 말이 포에르 바하라는 그 유물론전 학자가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철학자가. 그 포에르 바하라는 미에르 화이바처럼 포에르 바하라는 그 학자하고 자본론의 뿌리가 되는 태동하는 그 원리가 유물론적 그 변증법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해결의 변증법하고 섞어서 자본론의 뿌리가 되는, 즉 정반합은 변화하고 주역처럼 끝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현실 세계에 맞는 물질론, 유물론, 이것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에서 성경책에 버금가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지구에 조심스럽게 태동한다라는 것. 그래서 제 요 밴드에 보면
지난 1000년간 지구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칼 마르크스이고, 이건 주지의 사실이에요. 그가 지은 자본론이란 책은 인류 역사상 사상사에 있어 한 획을 끊는, 즉 빙점을 찍은 위대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즉 그의 말에 따르면 부를 독점하는 자본주의는 지구촌에서 곧 몰락할 것이며, 분배와 생산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사회주의 구조만이 지구 경제를 책임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인류인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함께 자신 있는 논조와 어조로 그 가치 철학과 사상을 해겔의 변증법처럼 정반합, 즉 자본주의가 성행하고 잘 살았으니 반대 개념, 반드시 또 못 먹고 못 사는 노동자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눈앞에 드러나니 정반합이니까 반드시 유물론적 변증법과 주역처럼 변화하고 끊임없이 생산하는 그 조화로움 속에 두 개가 합쳐서서 건강하고 튼실한, 그리고 외롭지 않은 자본론이 어떻게 하면 지구촌의 평행, 수평, 화평한 개념으로 정립되고 정리될 수 있을까? 이걸 칼 마르크스는 19세기 때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거로 저는 유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혁신가들이 바라본 개념의 국제 정서, 그리고 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주의의 몰락을 어떻게 이끌어오는지 1부는 이렇게 마치고 2부에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